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한일 연합함대 등장 가능성, 한국 해군 정말 페르시아만으로 가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쓰는 석유 중에 상당한 양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이제 불편하고 빨리 해결되기를 이제 바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사자로서 그 지역에 군사력을 파견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생각 별로 안 해던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냥 막연한 가능성, 야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해군이 중동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던 그런 일이 벌써부터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대해서 우리나라한테 병력을 파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길게 올려놨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란 군사력을 100% 파괴했다. 하지만 이제 드론, 기뢰, 미사일 이런 위협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때려 부쉈으니까 마음 놓고 배 들여보내 이거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가 이제 해군을 보내서 미군을 도와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통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5나라를 콕 찍었어요. 안전보장이사회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이렇게 됩니다. 야, 로얄 네이비, 영국 대영 제국의 로얄 네이비보다 이제 대한민국 해군이 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 좋아할지 말아야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에 달려 있겠죠. 어쨌건 미국은 그럼 뭐 할 거냐? 미국은 지속적으로 해안선을 폭격하고 그다음에 눈에 띄는 기뢰 부설이라든지 공격하려고 하는 이란 선박, 그다음에 보트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격침할 테니까 자우관 니들도 좀 보내가지고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맨 말미에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난 별로 신경 안 써. 이 입장에서 좀 바뀌어가지고 해협 개방과 안전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게 이제 좀 바뀐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올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또 올렸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트루스 소셜에 올릴 때 보면 연속적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올렸어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란 다 때려 부쉈어. 그래서 이란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괴멸된 상태야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담인 거죠.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알아서 이제 항로를 책임져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던 자기 몫을 하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미국은 뭐 할 거냐? 우리는 지원할 거다. 우리는 도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제일 손가락 빨고 여러 가지로 이제 궁지에 몰릴 나라들이 알아서 뚫어라. 그러면 미국은 옆에서 도와줄게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진작 이렇게 했어야 돼. 호르무즈 해협은 여기에 목매달고 있는 나라들끼리 진작부터 공동으로 관리하고 여러 가지로 안전보장하고 병력 투입하고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까지 안 했지? 라는. 그래서 거기다 대고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참에 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서 석유 많이 쓰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죠? 일본,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인도까지. 이야 웅장해집니다. 한중일 연합함대 플러스 인도까지 묶어서 이 네 나라가 이제 알아서 호르무즈 해협을 앞으로 잘 관리해봐라. 나는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 끝마디는 세계를 조화롭고 안전하고 영원한 평화로 이끌 것이다. 야 이거 정말 사고는 누가 다 쳐놓고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고 여러 가지로 고민에 빠진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외 전력이 상당한 이제 수준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훨씬 위죠. 세계 최고의 이제 소외 전력을 이제 배치하고 있는 일본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시나리오 상으로 일본 소외 함대가 페르시아만에 가서 기뢰를 제거하는 이런 훈련들은 미국과 합동으로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일단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지난 12일 날이죠. 12일 날 이제 일본 국회에서 일본 의회에서 이것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기 이전에 파병할 의사가 있느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이제 의원들 질문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상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곤란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어는 곤란하다. 그러면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듣는 게 맞습니다. 왜 곤란하냐라고 보면 이제 헌법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헌법은 일본의 자위대가 언제 활동에 나설 수 있느냐? 일본이라는 국가의 존립이 이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군사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방전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낳지만 일본이라는 국가가 현 단계에서 존립의 위기에 들어설 만큼의 위기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페르시아만 가서 기뢰 제거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거 어디다 쓰려고 훈련한 거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을 텐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쟁이 종결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해상 자위대가 이곳에 가서 안전하게 석유를 실어올 수 있도록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은 합법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과거 그러니까 1991년 걸프전 때도 이렇게 했어요. 당시에 이제 1990년 이제 시작됐던 걸프전이 91년 3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이제 항복을 하고 이제 휴전에 돌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났죠. 그런데 페르시아만에는 당시에 이라크가 부설했던 기뢰가 한 200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단독으로 한 100여 발 정도를 이제 제거를 했는데 이제 사실 까다로운 친구들이 한 100여 발 남았죠. 이때 이제 해상 자위대가 전쟁이 끝나고 한 달 후인 91년 4월 달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합동으로 나머지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을 한 6개월 정도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첫 번째로 해상 자위대가 파병이 됐던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갈 테니까 이해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도 뭐 전쟁 끝난 상황에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노프로블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줬던 것이었죠. 당시에 일본은 이제 소해함 4척 그리고 이제 지원선 1척, 보급함 1척 해서 총 6척을 보내가지고 미국의 여러 가지 작전을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페르시아만에 가서 기뢰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은 일본 헌법상 전쟁이 끝났다. 양쪽 분쟁 당사자가 일단 끝내고 난 다음에 전쟁에 버려진 기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위험하다. 그러니까 일본 배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지역 안정에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이때는 분쟁 당사자가 아닌 일본이 가서 사후 처리를 할 수는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제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정책위원장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는 이거 안 된다라고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책위장은 조금 여지는 두긴 했어요. 법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가려면 어떻게든 가기는 하겠으나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고려해야 된다. 즉 일본 헌법상 이거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하지만 우리 입으로 못 가요, 안 가요라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할 점이 많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사실 이제 일본의 고민은 뭐냐면은 당장 이번 주죠. 이번 주 3월 19일 날 워싱턴에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랑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대미 투자 지금 통 크게 3건 다 오케이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추가적인 투자 이번에 이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국의 동맹 관계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미 투자 관련해서 일본이 지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모양새 좋은 것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때 너희들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당연히 이제 요구할 것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본 국민이 뭐 참전에 대해서 찬성한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일본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할 것 같은데 일본 국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에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의 국민이 이 전쟁 반대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전쟁 필요한 전쟁이야라고 이야기하는 비중은 단 7% 정도 수준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병력을 함정을 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본은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이제 그 공조 요청에 따라 가지고 전략 비축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전략 비축유 가운데 한 8천만 배럴 정도를 이제 시장에 풀어가지고 유가를 좀 낮추는 이런 쪽으로 이제 주력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병력 파병 그리고 이제 해군 파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본은 일단 제외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보낼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중국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뭐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유럽에 두 나라 남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제 두 나라가 이제 평소 같으면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할 텐데 어떤 입장일지 한번 보죠. 일단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미국이랑 계속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게 이제 2월 28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3월 7일 날 영국은 항모를 파견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퀸 엘리자베스 그리고 이제 프린스 오브 웨일즈 두 척의 이제 항공모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척 항공모함을 뭐 다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과장된 제스처를 보냈습니다만 모두가 믿지 않았죠. 왜? 현재 영국 해군 상황이 그렇게 뭐 잘 정비되고 뭐 탄탄하게 준비돼 있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 아닙니다. 보낼 배들이 없어요. 하지만 영국 국방부는 어쨌든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전투 태세,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해서 한 척을 보낼 수는 있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됐던 퀸 엘리자베스가 됐던 한 척 그리고 이제 호위함 한 두 척 정도를 이제 보내는 정도 플랜까지는 미국과 발을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너희들 필요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국의 참전 필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미 승리한 전쟁에 왜 참전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이제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니들이 이제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탐탁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 전쟁이 금방 안 끝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니들이 싫으면 우리도 말어라고 일단은 이제 주저앉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국은 뭐 미국이 요구하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영국 본토에 영국 공군 기지를 개방을 해가지고 미국 공군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로 만들어주는 데는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란 듯이 지금 B-52 폭격기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무기 탑재하는 모습까지 이제 보란 듯이 촬영을 이제 허용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B-52 같은 그 구형 폭격기가 동원됐다라는 것은 이란 상공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제공권이 확실하게 넘어왔다라는 입장이고요. 그것도 이제 탑재하는 무기가 스탠드오프, 장거리 멀리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제이덴 같은 목표물 근처에서 이제 투하하는 이제 이런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란의 방공망을 이제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 여기는 이제 영국령 좀 복잡한 이제 영유권 문제가 있습니다만 영국령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지에서 이란을 공격하는 것도 이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 보시면 인도양이 위치한 섬이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란까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폭격기의 기지로서는 뭐 좋은 위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란이 지중해 상해 키프로스 섬에 이제 있는 영국군 기지를 이제 공격을 함에 따라서 현재 이제 영국이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공 구축함 타입 45형 이제 방공 구축함 드래곤 함을 이제 키프로스로 파견을 했습니다. 사실 이 키프로스 함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실전 배치를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을 이제 하면서 승조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속달 훈련 여러 가지로 이제 기본적인 단계를 이제 스킬을 이제 업하는 이제 그런 단계였는데 지금 동원 가능한 전력이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당장 가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키프로스 섬으로 이제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지중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홍해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홍해로 이제 들어가서 뭐 미국을 이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영국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트루스 소셜에 해군을 파견해라라고 이야기를 나오니까 전략적인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으로 영국 해군을 이제 보내는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치권 내부적으로는 현재 입장이 좀 엇갈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좌우간 무시했을 경우에 영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뭔가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지션도 상당히 위태롭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한된 전력을 쥐어짜서 아마 항모 한 척,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타입 45 드래곤함, 방공구축함 한 척, 그 다음에 타입 26 이제 호위함 하나, 그리고 잠수함 한 척 정도 아마 이렇게 이제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거기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영국에 비해서 조금 더 프랑스는 이제 적극적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 이제 발발한 이제 직후에 유일한 항공모함이죠. 이제 드골함에 이제 승선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체크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제스처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현재 이제 두 척 함을 이제 이 지중해 쪽에 이제 보내놓은 상태인데 추가로 한 10척 정도를 이제 보낼 수도 있다라는 의향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에 걸프 지역에 이제 군 기지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 이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를 요격하다가 떨어진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프랑스 군인이 이제 사망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이제 소재한 프랑스 국민들을 이제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동맹국들을 보호한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호위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파병 의사를 지금 밝힌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흔쾌히 이제 모든 것을 다 오케이 한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의 공습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다라고 일단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란이 이런 문제를 만든 또 책임자이기도 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를 비난하면서 어쨌든 슬쩍 자기가 개입할 이제 그러한 명분을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샤를 드골 항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중해상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뚫롱해서 뭐 호위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함정들이 가면 제대로 항모 전투단을 이제 편성을 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홍해로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아덴만을 거쳐서 뭐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도 좀 시간이 이제 걸릴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뭐 거부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중국 특성이죠.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아주 힘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주미 중국 대사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원한다. 양쪽 다 이제 총을 내려놔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모든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에너지 공급 보장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호르무즈 해협이 이런 식으로 뭔가 불안하면 에너지 안보에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양쪽 다 자제 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역할을 하겠으나 군함을 보내라 이런 이야기는 말도 꺼내지 말라라는 뉘앙스로 한 거죠. 중국 외교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그렇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금 이란을 이제 하고 있고요. 물론 사우디나 다른 나라들하고도 유사한 정도의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그동안 형성을 해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긴장 완화와 평화 회복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 31일 날 이제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정신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로 불만이 턱에 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면 중시형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아주 이제 잘 미리 다 세팅이 되고 합의하고 그래서 퍼포먼스로서 그럴싸하게 멋있게 이제 이걸 정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상정을 했는데 지금 미국 쪽하고 컨택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 사안을 결정할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된다라는 이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국이 꺼려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상태가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가지고 회담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악몽 같은 모습이 지금 중국 그 수뇌부 상황에서는 지금 머릿속에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제 중국은 갈 가능성이 없고요. 유럽 중에서도 일단은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보낼 것 같고 영국도 자관 프랑스가 가면 같이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가 대규모 저런 이제 함정을 보낸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 독도함이라든지 뭐 마라도함이라든지 이런 이제 상륙과 관련돼 있는 이런 함정을 보내야 되나 아니면 소해와 관련돼 있는 이런 전력을 보내야 되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막 피어오릅니다. 사실 대한민국 해군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원양 파견을 갈 만한 함정들 상황 생각해 보면 글쎄요.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개면 보낼 수는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썩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소해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제 소해 지휘함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남포
급이 이제 추적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사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뢰 부사람 원사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이제 소해를 위해서는 이제 강경급 이제 소해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양양급 이제 소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4척 정도의 이제 소해 전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꼴랑 14척이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 절대 이제 작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커버해야 될 동해, 남해, 서해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부족한 편이지만 어쨌든 총량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부족한 편은 아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상 함대 소속의 이제 소해 함대 같은 경우에는 총 25척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시마급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치를 본격화하고 있는 이제 우라가급 같은 이제 최신형 이제 소해함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이제 이와지급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 소해 함대 같은 경우에는 서방 함대 중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합치면 싹쓸이를 하면은 이제 39척 가까이 되니까 뭐 한일 연합 함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이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총 합하면 이제 46척이에요. 그러니까 한중일 합하면 거의 100척 가까운 어마어마한 전력이 이제 됩니다만, 이것은 이제 상상 속에 정말 이제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제 만약에 지금 미국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진짜로 소해 전력을 파견한다라고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일 겁니다. 이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소해함들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소해함이 크면 이 기뢰를 제거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수압을 발생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소음에 대해서 차폐하는 게 어렵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소해함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톤수가 보통 한 500톤 내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 대항해 시대 그 정도 시절의 범선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가지고 그 남중국해를 지나가지고 지금 페르시아만까지 간다라고 그러면 거기 탑승하고 있는 이제 승조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기 전에 이미 다 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선박을 동원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소해함들을 탑승을 시켜가지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내려놓는 이러한 패턴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도 꽤나 많은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동맹국가 어떤 이야기라든지 합의라든지 뭐 이런 논의 구조 없이 즉흥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런 파병이 실제화되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이 알아서 소해를 하던 호위를 하던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미국 해군이 이제 망설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소해 전력이 지금 엉망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 쓰레기라고 보통 이야기되는 미국의 LCS 연안 전투함 같은 경우는 갖다 버리기도 애매하기도 이제 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이 LCS 중에서 그나마 쌍둥함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 헬기 갑판이 좀 넓은 이러한 이제 선형을 동원해가지고 현재 이제 소해함으로 동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론적으로 보면 이곳에서 무인 이제 소해정을 이런 식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타입의 소해정을 내려서 알아서 수색하고 그 다음에 탐색하고 그 다음에 기뢰를 찾아서 격파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위쪽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LCS 위에 갑판에다가 SH-60 같은 이제 MH-60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가 이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소해 장치를 견인하도록 만들거나 기타 등등 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전문 장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LCS 같은 경우에는 좋게 말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기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공 성능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맞는 임무 모듈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임무 모듈을 탑재를 하면 되긴 됩니다만,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는 거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LCS를 통해서 뭐 기뢰 제거와 관련된 모듈을 탑재한다 하더라도 정비 4시간 그 다음에 GPS 보정 등 세팅 한 1.5시간 등등 걸려서 적어도 6시간 이상의 어떤 사전 준비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이제 드는 게 사실인 거죠. 사실 예전에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형 소해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집채만한 이러한 이제 기뢰 제거 장치, 소해 장치를 끌고 다니면서 빠르게
소외할 능력을 갖췄는데 이게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관리를 뭐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별로 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 다 집어치워라고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취임한 이후에 많은 상상 속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도 그렇고 자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에서도 잘 나오지 않을 이게 가능하려면 이제 외계인이 쳐들어와야겠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이제 한국 해군과 그다음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연합함대를 구성해서 뭔가를 해보는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가능성 0.001% 정도의 이제 그러한 시나리오였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고려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무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